자, 일단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 창을 또 어디서 찾나 이러신 분도 있을까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우리 제일 처음에 볼 땐 요 홈탭이 뜨잖아요. 그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 사람 모양, 요게 프로필 창이었어요. 그죠? 하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자, 프로필 창에 가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게 내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아이디 알려주세요 하면 요거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길 누르면 이 아이디로 바뀌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관리도 이렇게 들어가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계정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스타그램 하나에다가 여러가지 뭐 맛집도 넣고 뭐 여러가지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정을 좀 나눠서 종류별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팔로워를 늘리거나 내 인스타그램의 전문성을 높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피드 같은 거 올릴 때 쓰는 버튼이에요. 얘랑 같은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릴스나 게시물 스토리 등을 이제 올릴 수 있게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나 요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은 같은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왜 이렇게 와이파이가 좀 늦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게시글을 우리가 올리거나 할 때 쓰시는 버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랑 똑같은 버튼이에요. 그죠? 요것도 보시면은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올릴 수 있는 그런 버튼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석삼자는 메뉴예요. 그래서 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요거 만들 때 벨라 스토리라고 제가 엊그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만든 거잖아요. 일반 계정으로 만든 건데 저는 이따가 이거를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또 바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건 어디서 바꾸느냐? 바로 이 프로필 편집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꾸게 되면 좋은 점은 대시보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사이트라고 하죠. 얼마나 많이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좀 조회해서 보고자 할 땐 대시보드가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저는 일반 계정으로 쓰지는 않고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일반 계정은 진짜 소통을 위한 계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케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위한 계정이면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프로페셔널 계정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반 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전환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제가 숙제로는 이 사진도 한번 넣어보고 꾸며 좀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 분명히 들고요. 자,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 지금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일단 다른 계정에서 소개해보자면, 이 게시물은 내가 이제 진짜 이 인스타에다가 게시글을 몇 개를 올렸나 그 게시물이 되겠고, 팔로워는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팔로우를 누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진짜 개인 계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많이 늘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 좀 전문적인,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요리 같은 걸 잘한다, 그럼 그런 요리 계정을 만들면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레시피를 많이 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계정을 만든다면 아마 팔로워는 많이 늘 거예요. 요거는 진짜 제 개인 계정이다 보니 친구들이 팔로우를 하거나 이런 정도라 팔로워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로잉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내가 다른 계정에서 내가 여기는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계정이야, 또는 내가 소통하고 싶은 계정이야 라고 한다면 그 계정의 팔로우를 제가 눌렀겠죠. 그게 이 팔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현재는 방금 만든 계정이라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사진이나 아바타를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눌러서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면 페이스북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옆에는 아바타를 실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좀 프로필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새로운 프로필 사진에서 사진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프로필은 언제든지 사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었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골랐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려서 보일 거예요. 네, 그러고 여기 보시면 필터들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필터 있으면 다음 눌러서 적용하시면 끝나요. 정말 쉽죠? 프로필 사진 넣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넣어보시고요. 이거 넣은 건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인스타그램은 좀 사람이 좀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제 사진을 넣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업체의 대표적인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로고를 넣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내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어떤 사진 같은 거 그런 걸 넣으시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을 약간 본인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사진관이나 AI 사진 요즘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 짓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이름이라는 부분, 여기 이름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냥 저번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지었어요. 아무렇게나. 근데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서 바꾸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름과 사용자 이름의 사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주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주소를 알려주겠다 라고 한다면 www.instagram.com 하고 요거 적으면 내 주소로 사람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도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스타그램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이름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드렸지만 우리가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적었을 때 요렇게 이 친절한 수정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분도 나오지만,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이름을 지으실 때는 한글로 이제 지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름을 지으실 때는 키워드를 좀 섞어서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죠. 일단은 내가 이 계정에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게 만약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를 좀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냥 마땅히 없으면 아무거나 지으셔도 돼요. 저는 저번에 블로그 제목 그냥 그대로 적어 놓기는 할게요.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벨라 스토리라고 해놓고 엘리라고 하기 그러니까 벨라라고 해놓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육아 채널이다 그러면 무슨 육아, 가성비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찾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간단하게 한번 지어 보시고요. 일단 나중에 활용하실 때는 그런 게 좀 들어가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름 짓고 체크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름에 표시가 들어갑니다. 제가 앞뒤에는 좀 심심해 보여서 이렇게 이모지를 넣었는데요. 이모지는 넣으시려면 여기 웃는 얼굴 누르고 고르시면은 이모지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베이킹 같은 걸 주로 하겠다 그러면 뭐 베이킹
이런 식으로 초보 베이킹 뭐 레시피 뭐 이런 식으로 지어도 되겠죠. 어쨌든 이름은 언제든 일단 바꿀 수는 있어요. 14일간 2번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더라. 자, 그리고 여기 소개입니다. 소개를 클릭해서 여기 소개글을 적으시면 되세요. 간단하게 적어보죠. 간단하게 적어야 돼? 길게 적어야 돼? 아니요, 길게 적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혹시 숫자 보여요? 네. 150이라고 적혀 있죠? 150자까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길게 적으면 당연히 더 좋죠. 너무 간단한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적으실 때 그냥 글만 적으면 안 이뻐요. 그래서 약간 뭐 앞에다가 뭐 이모지 같은 걸 관련된 이모지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글재주가 없어서 뭐라고 소개글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 AI 요즘 좋잖아요.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내가 어떤 인스타그램 운영하는데 소개글을 적어줘 라고 하면 대략 적어주겠죠? 그거 참고해서 쓰셔도 되긴 합니다. 위트는 저번에 설명드렸었으므로 다시 소개글로 가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지을게요. 뭐 간단하게만 제가 이렇게 지어 보았어요. 뭐 그야말로 제가 뭐 베이킹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의 그냥 컨셉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런 데다가 이렇게 좀 베이킹과 관련돼 보이는 예쁜 디자인들을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눈에 띄겠죠? 자, 대략 제가 이렇게 소개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링크는 조금 이따 추가하고 일단 체크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냥 글만 들어갔을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렇게 이모지를 넣어가지고 꾸며주게 된다면 훨씬 더 눈에 띄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았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사진보다는 약간 내가 진짜로 베이킹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믿음직한 그런 피드 모양이 프로필 모양이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진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밑에다가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자, 프로필 편집을 누르고 링크 추가를 눌러볼게요. 외부 링크 추가를 한 후에 여기다 URL과 제목을 넣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만들었고 그 채널을 인스타그램에 왔을 때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 유튜브 URL과 제목을 적고 체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블로그를 연결하겠다. 블로그도 당연히 되겠죠. 자, 이 화면에서 어떻게 주소를 알고 계시면 바로 적겠지만 외우고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블로그의 주소를 연결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화면을 요 네모를 눌러서 저희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거고 그 다음 이제 블로그를 연결할 거니까 블로그를 열겠죠. 그리고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내 블로그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네이버 블로그 창이에요. 여기서 여기 공유 있었고 요 URL을 복사하시면 되죠. 요거 공유해서 URL 복사하면 내 블로그의 URL이 복사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었던 인스타에 가서 URL을 붙이면 되죠. 자, 여기다 뭐 블로그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고 체크. 이렇게 해서 외부 링크를 추가하시면 외부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유튜브를 연결하실 거면은 이것도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 내가 연결할 계정에 주소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데 일단 핸들만 이렇게 보여요. 그죠? 핸들은 보통 보면은 www.youtube.com 뒤에다 슬러시하고 요 핸들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계정을 역시 공유하는 쪽으로 가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죠. 추가 동영상 여기 이거 네. 이거 얘기하시는 거 www. 네, 그거 좋아요. 네, 그 주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 보기를 눌러서 보셔도 여기 네. 요 추가 정보에 요 유튜브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겠죠. 네, 링크 복사해서. 아이, 오늘따라 뭐가 많이 오네요. 어쨌든 프로필 편집 가서 여기 링크 눌러서 여기 외부 링크 추가해서 여기다가 주소 붙여 넣고 여기다가 제목 뭐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어서 체크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네, 이렇게 링크를 추가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링크가 보이고 유튜브로 가려면 유튜브, 블로그로 가려면 블로그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링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데는 근데 약간의 제약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래도 링크가 여러 개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링크가 한 개, 두 개, 내가 뭐 한 5개, 6개 이렇게 연결하려면 요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다른 서비스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인포크링크라고 찾아보시면은 멀티 링크를 연결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인포크링크 찾아서 들어가셔서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를 한두 개 연결하실 거면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인포크링크 같은 것들 또는 뭐 링크트리라든지 되게 좀 다양합니다. 그런 링크 연결하는 멀티링크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실 분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거든요. 인포크링크.
네, 링크트리도 다른 사이트예요. 원래 링크트리가 먼저였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류 사이트들이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땐 디자인적으로는 인포크링크가 제일 이쁘기는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추가하려면 플러스 눌러서 추가해서 링크나 아니면 동영상, 캘린더 등등을 연결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물론 일부는 유료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여기까지는 무료인데 내가 만약 여기다가 뭐 스티커를 넣고 싶다든지 이런 거 넣으려면은 유료 버전으로 가기는 해야 되지만 무료도 지금 괜찮지 않나요? 그냥 보셨을 때도. 그래서 인포크링크 같은 사이트에 하나 가입하셔서 활용하셔서 그 링크 주소를 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만약에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파는 그런 물건 링크들을 다. 네, 그렇죠. 한번 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어제 그젠가 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얘가 아니 이거 말고 그 이템이라는 곳 있었잖아요. 네. 저번에 어디 갔니?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 릴스로 이렇게 영상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보시면 인포크링크 연결돼 있죠? 들어가서 보시면 얘는 유료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스티커 붙어 있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꾸민 거예요. 여기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이것도 공지 그냥 띄워놓은 거고. 또 실제 서치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어디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까지 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더 눈에 띄게 어쨌든 뭐 유료 버전으로 나중에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걸로 연결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런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해서 구매를 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곳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상품들마다 저 링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주요 상품들을 그냥 가서 바로 구매를 누를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지는 그냥 내가 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은 대충 인포크링크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쓰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분들도 있어서 제가 요거를 아예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로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충분히 들어가셔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크링크 관심 있으신 분은 앱에는 없는데 어디요? 그냥 앱이요? 그 앱에는 인포크링크 넣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링크트리라든지 링크트리 말고도 링크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앱으로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서 그것도 괜찮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인포크링크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 네, 인터넷. 네. 그래서 아까 인터넷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어서 저런 화면으로 뜨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거였잖아요. 보통은. 그죠? 자, 그럼 프로필 창을 다 꾸몄다라고 가정해도 될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피드를 올려보러 갈게요. 17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게시글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중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최근에 내가 사진 찍은 것들이 밑에 보여지면서 게시물을 올릴 거냐, 스토리를 올릴 거냐, 릴스를 올릴 거냐,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할 거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게시물을 하나 골라서 연결을 해볼 건데요. 마음에 드는 내가 그냥 찍었던 사진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만약에 사진을 내가 여러 개를 올리겠다 라고 할 때는 사진을 꾹 누르시거나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2개 겹쳐져 있는 모양 있죠? 요거 누르고 고르시면 되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한 게시물엔 최대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들 선택을 좀 해보세요.
지금 연습이니까 뭐 굉장히 뭐 멋있는 걸 찾아서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것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하려고. 자, 몇 가지 사진을 제가 골랐어요. 요 이제 디즈니 팝업 스토어 놀러 갔을 때 사진이긴 한데,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색감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가 있다면 누르게 된다면 내가 선택한 사진들에 모두 그 필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내가 어떤 사진만 좀 보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진을 터치해 주시면 그 사진에 대해서 필터를 따로 주시는 것도 되고, 수정을 눌러서 밝기나 대비 등을 직접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늘리면 이렇게 사진을 크게 또는 작게 맞출 수도 있고, 위치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보이게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스타그램의 피드 사진은 1:1 사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로로 찍거나 세로로 찍었을 때 사진이 좀 잘려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나는 가로로 다 나오게 하고 싶어, 세로를 다 나오게 하고 싶어, 이런 경우라면 요걸 누르시면 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추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피드 안에서는 이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는 보통은 가로 사진이 기준이, 가로된다, 1:1 사진이 기준이더라.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버튼 눌러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다음 누르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 자, 요거 이렇게 올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고르긴 했는데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얘를 앞으로 꺼내고 싶다든지.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옮기면 돼요. 순서는 제가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 돼서 손으로 그냥 할게요. 꾹 눌러서 이렇게 옮기면 순서도 쉽게 바꿀 수가 있고, 만약 이 사진은 다른 사진들하고 차이가 나서 얘는 좀 다시 빼버리고 싶다, 이렇다면 이 사진을 꾹 눌러보면 위에 쓰레기통 보이죠? 갖다 버리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버리면 사진을 내가 가져온 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진을 추가할 거면 플러스 눌러서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번엔 제가 동영상을 하나 골라서 다음 눌러봤어요.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죠? 동영상에는 소리가 나요. 근데 얘가 참 좋은 소리면 좋겠는데, 제 옆에 있던 일행이, 남편이 했던 말이,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지라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요거 소리는 해제해서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앞부분의 영상에 보니까 약간 이게 손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다듬기를 해서 앞부분은 내가 좀 잘라서 뒷부분서부터 좀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그 동영상의 내가 어디까지가 일단 보이게 할 것인지 시작과 끝 위치 설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나름 되게 잘 나와 있죠? 손이 더 뒤었네요. 이제 안 나오죠? 자, 그러고 완료. 그리고 저는 이 동영상을 앞으로 놓을 거예요. 자, 사진도 좋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오토플레이가 돼요. 오토플레이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길을 더 많이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더 특징적인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앞쪽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동영상이 좀 더 눈길을 끌 것 같으면 동영상을 앞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피드에서 보일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놓은 사진이 먼저 보여요. 그러고 그 사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옆으로 넘겨보게 되는 그런 형태
되기 때문에 첫 사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놓는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일단 첫 사진 또는 첫 부분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눈에 확 띄는 걸로 놓는 게 여기서는 필요해요. 자, 어쨌든 다음을 누르면 이제 등록 마지막 절차인 캡션이라는 거를 적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다 이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문을 추가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우리가 선택해서 넣었다고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이 동영상이 무엇이다 이걸 알지를 못하거든요. 물론 지금 요리 레시피라고 해놓고 지금 딴 거 올리고 있긴 한데 저도. 자, 어쨌든 여기 문구를 작성하는 데다가 이 사진이나 영상에 관련된 문구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 짧게 적기보다는 좀 길게 적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그래도 좀 그 안에 키워드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사진이나 영상이 먼저 보이고 글 같은 경우는 한두 줄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글에 관심을 갖고 더보기를 눌렀을 때 펼쳐져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앞에 한두 줄 쪽에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뭐 전문 용어로 후킹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더보기를 해서 캡션의 내용들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하긴 좀 힘드니까 일단 이해만 좀 해주시고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적을게요. 근데 그 샵 해가지고 네. 막 적는 것도 있고. 해시태그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번 달아볼 건데 레시피 쪽 말고 팝업으로 할 걸 그랬어요. 그죠? 이 정도면? 에이, 아쉽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다가 컨셉을 좀 바꾸게 된 거라 참고해주세요. 자, 저는 캡션만 달라고는 하지 않고요. 뒤쪽에 해시태그도 다루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원래는 인스타가 이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했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2023년도부터 해시태그의 중요성이 완전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해시태그 가지고 너무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시태그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캡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해시태그로 검색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해시태그를 팔로우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시태그를 빼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한 두세 개, 한 서너 개라도 그냥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략 제가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해시태그를 적을 때는 샵 뒤에다 해시태그를 적고 그 다음 해시태그는 한 칸 띄고 적고, 그러니까 샵하고 사이를 띄는 게 아니라
샵하고 해시태그, 그 다음 해시태그 적을 때 띄고 샵하고 해시태그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 요 중간에 만약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이게 디즈니까지만 해시태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주년 팝업은 해시태그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띄어쓰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대략 적으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서 올려볼게요. 위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 어떤 장소라면 위치 추가를 눌러서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디즈니 팝업이라고 해서 위치는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팝업은 금방 또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긴 할 건데, 제가 한일 컴퓨터라고 넣어보면 장소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떠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장소를 연결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소를 찾은 경우에 그 장소 태그에도 어떤 게시글들이 그 장소에 올려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장소 태그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장소 태그가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오느냐, 요거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같은 사이트라는 거, 같은 회사라는 건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집어넣어 놓았을 때,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안에 체크인이 되어 있을 때 인스타에서도 지금처럼 장소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업체를 장소 태그를 넣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한번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그 사이트를, 그러니까 장소를 한번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가 조금 어려우면 뭐 개인 계정이라도 체크인을 해서 그 장소를 추가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사람 태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친구랑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 태그를 해서 여기 갔던 사람을 같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 사람이 뜰 거예요. 그쵸? 뭐 아이디를 보통 적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뜨면은 여기서 그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사람 태그예요. 저는 사람 태그 걸 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른 미디어에도 페이스북의 공유, 요거는 뭐냐면 인스타에 올릴 때 같이 페이스북에도 올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있을 때 거기도 같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설정에서는 좋아요 수나 댓글 기능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고요. 요건 그냥 가볍게 제가 설명드렸고, 공유를 한번 눌러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여기 피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조금 기다리면은 피드가 올라간 화면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완료하는 중 뜨고, 여기 이제 완료가 되거든? 그러고 보니, 이렇게 해서 올려졌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잘 연결돼 있죠? 지금 저는 좀 아쉬운 게, 처음에 이제 베이킹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보니까 팝업을 올려놓으니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쉬는 시간에 요거 고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피드 올려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계정 그럼 어느 정도 구조는 만들어진 셈이니까 요거를 아이디를 저희 톡방에다가 공유하는 걸로 하죠. 요 주소 있죠? 요 아이디를 저희 단톡방에 그냥 적어주세요. 그러고 지금 11시 21분이니까 11시 30분에는 이따가 스토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주소 그럼 받으셨을 거예요. 아이디를. 그럼 아이디를 꾹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가서 검색창에다 꾹 눌러서 붙여요. 그러고 검색해보면 바로 찾아질 거예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 번씩 팔로우 해보실까요? 팔로우. 그럼 팔로잉 됐죠? 이러면 이제 팔로우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제 계정에서의 변화라면 현재 팔로잉이 하나 늘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른 계정에 가서 팔로우를 하면 팔로잉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만약 내 계정에 와서 팔로우를 누르게 되면 팔로워가 느는 겁니다. 네, 나머지도 해주세요. 그러고 팔로우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면 팔로잉이 됐죠. 역시 그러면서 보면 팔로잉이 하나 더 늘었죠. 이 절차를 지금 우리끼리 다 하자고요. 왜냐면 조금 이따 해볼 게 스토리예요. 근데 스토리는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뜨는 거라서 아마 안 하면 안 뜨겠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여기 맞나요? 네. 마팔로우. 성현님 거는? 성현님 아이디. 올려줄 때 아무것도 저랑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응? 저랑 되어 있죠? 응. 언제 봐? 성현님 아이디 좀 적어주세요. 자, 여기 플러스 요거 눌러주세요. 스토리는 24시간 동안 내 팔로우에 뉴스피드 상단에 보여지는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후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게시글이에요. 자, 여기 게시물 옆에 스토리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스토리를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우리 화면이 보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지금 직접 촬영해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내가 찍어 놓은 게 있다면 앨범에서 고를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효과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어떤 효과를 넣어서 스토리를 찍겠다. 그런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효과들이죠. 이렇게 좀 효과들을 설정해서 내가 넣어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찍고자 할 때 활용이 가능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요즘은 찍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영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캡컷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는 용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왼쪽 하단이죠? 왼쪽 하단의 이 부분을 눌러서 이번엔 스토리에 올릴 사진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스토리에 올리는 사진은 보통은 9대 16의 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1대1 사진이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잘려 보일 거예요. 그러면 늘려서 맞출 수는 있지만 양옆에가 조금 더 잘려지겠죠? 올리실 스토리에 사진이나 동영상 둘 다 가능하고요. 꾹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해서 올리는 것도 돼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씩 올릴 거냐 레이아웃으로 올릴 거냐 나오는데요. 보통은 하나씩 올려요. 그래서 하나씩으로 고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고른 영상들,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그 다음 거 이렇게 스토리가 보일 거예요. 사진을 여러 개 선택하셔도 되고 영상을 여러 개 선택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늘리면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이즈에 맞춰서 넓혀서 보거나 좁혀서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을 담아 우물의 소원. 자, 만약에 여기 스토리에다가 내가 글씨를 적거나 할 때 이 위쪽에 보시면 AA라고 있어요. 여길 누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방편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강표하려고 하는 거죠. 나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었다면 크기는 글씨를 선택을 하신 후에 크게 조절하거나 작게 조절도 가능하고 위치도 이렇게 배치해서 놓을 수가 원래는 이거 다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웃는 얼굴 얘가 스티커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치를 넣거나 언급 또는 질문을 넣거나 아니면 음악을 넣는 형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 만약 어떤 설문을 받고자 한다면 설문, 스티커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좀 눈에 띄게 저는 GIF로 한번 넣어볼게요. 나 웃는 원래는 얼굴.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AA 옆에 웃는 요 얼굴 모양 보이시죠? 이게 스티커예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저는 이번엔 GIF를 넣을 거니까 GIF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눌러볼게요. 했는데 그럼 여러 가지 GIF들이 나오고 여기서 골라도 되지만 검색해서 찾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디즈니라고 쳐보면 디즈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예쁜 그래픽들이 보이는데 여기 마침 라푼젤이 있네요.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놓을 수도 있을 거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나 이 원래는 이거 다 스티커를 하려고 했는데 눌러서 이번에는 강표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스토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거에 관련된 원래는 이거 유튜브도 다 같이 하려고 찍은 게 있다면 그 유튜브로 넘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땐 여기서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링크를 해서 여기다 URL을 넣고 원래는 스티커 이거 다 하려고 맞춤 텍스트 적어서 강표하려고 완료하면은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링크를 눌러서 그 게시물로 넘어가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올려놓은 게시물은 없는지라 제가 그냥 블로그에 원래는 이거 있는 다 다른 하려고 게시물로 한번 연결시켜서 강표하려고 보여드려 하는 볼게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처럼 여기 네모 눌러서 줄여놓고 블로그로 가서 내가 그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다면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자, 여기서 눌러서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링크 추가에 URL에다가 원래는 붙이고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건 유튜브 링크도 되고 아니면은 뭐 결제 링크들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여기 스티커 텍스트 맞춤 설정에다가 나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강표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냥 글씨만 적으면 재미없으니까 이모지를 조금 넣을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꾸미고 완료를 하면 이렇게 디자인이 원래는 나오는 이거 다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터치하면 디자인이 이렇게 살짝 바뀌니까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놓고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두면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나 그럼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 여기를 다 하려고 누르면 아까 전에 강표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그 블로그로 넘어가서 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효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래는 이거 다 이렇게 하려고 눈이 내리는 효과를 넣고 싶다든지 뭐 하트 효과를 넣고 싶다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면 이런 효과를 넣어서 꾸며주시는 것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스토리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따로따로 진짜 보석이 링크를 연결하거나 따로따로 그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넣는데 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면 동영상에 있는 소리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고 요 옆에 있는 요 음악 표시는 다른 음악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들 때 그래서 나는 이런 음악을 넣겠다 나는 하면 너무 그런 음악을 사랑스러워. 여기다가 난 너 집어넣어서 불리불리해. 있고요.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니. 나는 너무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난 너 불리불리해.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니. 그런 게 가능해요. 나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어려운 사항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 그리기에 가시면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점을 찍거나 아니면 뭐 그림을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런 그리는 부분은 그리기에서도 가능은 하다. 여기서 그리기까지는 쓸 일은 원래는 이거 많지 다 하려고 않아서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 하려고 일단 스토리는 제가 완료해서 올려볼게요. 자,
자, 저는 여기 첫 번째 장만 꾸몄는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따로따로 꾸미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 스토리에 올릴 수 있게 뜨고요. 공유를 누르면 공유해서 올려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올라가면은 내 프로필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칠해져요. 네,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졌죠? 이게 이제 스토리라 보시면 되겠고, 만약 내 프로필 창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가 올린 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여기 5개 선이 그어져 있죠. 그건 뭐냐면 오늘 제가 스토리를 5개를 올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토리 설명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올리셨다면은 홈창에서 그 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올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올리시면은 제가 만약 지금 팔로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올라간 게 이 위치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눌러서 서로 스토리를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실 거라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올리면 사진도 돼요. 그냥 네컷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사진으로 올린다. 그냥 사진을 선택을 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런 식으로 사진들을 골랐어요. 그냥 아무 사진이죠, 그쵸? 그리고 그냥 다음 누르면 레이아웃하고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하나씩을 추천하지만 이렇게 4컷으로 나눠서 올리고 싶다면 레이아웃을 하셔도 돼요. 하나씩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하면 그 스토리 뒤에 연결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진을 동영상처럼 넘어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이 스토리에 올리면요, 사진이 일정 시간 있으면 다음 영상, 다음 사진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그 사이 좋아요도 하셨네요. 네, 좋아요는 만약 어떤 게시물에 따닥 2번 누르면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얘기하는 동안에 쫙 올라왔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올리면 이렇게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동그랗게 본인의 그 프로필 모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올려두신 스토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좋다면 역시, 이거를 좋아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코멘트를 남기실 수도 있어요. 스토리를 다 보면 본 그 계정은 이렇게 색깔이 회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세로 고침 이렇게 당겨서 놔보면 제가 스토리를 다 본 계정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게 확인되시죠? 그래서 스토리를 올릴 때 마케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를 한 개만 올리기보다 스토리를 본인 걸 여러 개를 올려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쭉 다 보인 후에 그 다음 스토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또 넘어가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연님의 인스타를 봤어요. 그리고 좀 기다리면 그 다음이 없었구나. 그 다음 스토리로, 그 다음 사람의 스토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많으면 이게 보이고 그 다음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고 이게 쫙 보이고 그 다음 사람 걸로 넘어가지니까 내 거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게 해줄 수가 있죠. 아까 질문이? 올리고 네. 사진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토리에서? 동영상 올리고 사진 나온다? 네. 선생님도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스토리에다 다 올렸어요. 선택을 한 번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해도 계속 뒤에 추가를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플러스 눌러서 스토리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그냥 추가 그냥 더 고르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 제가 두 개를 더 고를게요. 꾹꾹 2개 골랐죠? 다음 눌러서 하나씩 하면 그냥 뒤에 더 추가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이게 쭉 나오면서 맨 끝에는 아까 또 고른 2개 사진도 또 나오는 거죠. 순서는 그냥
스토리는 그냥 올려진 순서대로 그냥 뒤에 쭉 배치가 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토리를 몇 개 올려야 된다 이런 건 없고, 하나보다는 일단 마케팅 용도라면 여러 개씩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 우물에 손 밀어보세요. 지금 그 뒤에 얘가 나오는 이유가 그 뒤에 그냥 제가 추가로 더 선택해서 골랐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한번 살짝 살펴보았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스토리에 보시면 여기 만들기 뭐 어쩌고 보이고 이쪽에 활동 보여요. 이 활동은 뭐냐면 내 스토리를 본 사람들이 보여요. 성현님도 봤고 누구도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조회한 사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트들 막 보이죠? 네. 하트 눌러주신 게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에 제가 여러 개 올렸을 때 얘는 누가 봤고 얘는 뭐가 봤고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이제 본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 이 활동에서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이 만들기는 뭐냐면 스토리에 올린 걸 내가 릴스로 만들겠다 하면 만들기에서 게시물로도 만들 수 있고 릴스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릴 수 있고, 내가 스토리에 올린 거를 보내기에서 다른 사람, 특정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가능해요. 검색을 해서 인스타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되지만 링크 복사를 해서 그 링크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단톡방 같은 데다가 뿌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후면 사라지는 게시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후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올 거예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보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동영상 올린 걸 저장하겠다라든지 하이라이트에 넣겠다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183페이지에 있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추가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올린 스토리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 후면 사라져요. 근데 24시간 후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 나한테는 보관에 남아 있어요. 요거는 일단 지금 제가 올린 건데, 여기 프로필 창 잠깐 가볼까요? 프로필 창에서 여기 석삼자, 여기 보시면 보관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스토리들이 보이죠? 이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후면은 뉴스피드에 떠있는 저 스토리는 사라지지만 나한테는 이 스토리에 올렸던 것들이 보관이 되어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아까 막 스토리를 올릴 때 디즈니도 올리고 막 진짜 사진도 올리고 짬뽕으로 올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처음에 이제 디즈니 영상 5개 올렸다가 뒤에는 이제 이렇게도 추가할 수 있어요 하면서 그냥 사진들 막 올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디즈니 영상들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로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보관에서 그 하이라이트로 뽑고 싶은 영상, 스토리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이라이트 보이죠? 요거 누르면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요 사진도 나중에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뭐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하시거나 원하는 사진이 있다면 그걸로 바꿔서 넣으면 이쁘게 보일 거고요.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적혀 있는 거 대신에 저는 디즈니 팝업이라고 해놔 볼게요. 해서 추가하면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 프로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디즈니 팝업이라고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길 누르면 스토리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내가 좀 더 추가하겠다 하면은 여기 더보기에서 하이라이트 수정 하시고 스토리에 있는 다른 디즈니 팝업들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가해서 완료하시면 이 디즈니 팝업이라는 데에 이렇게 더 들어가요.
원래는 이거 다 하려고 해서 스토리에 올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내 프로필 창에 계속해서 보이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짤막한 한 1분 정도 되는 짤막한 동영상, 즉 쇼폼 컨텐츠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 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릴스를 많이 보고 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올린 다른 릴스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의 릴스는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는 어떤 챌린지를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챌린지가 나오네요. 그죠? 왜냐면 이 계정은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좀 재미로 보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요 계정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눌러서 본 것들이 있겠죠. 관심 가자 했던 것들. 그럼 여기서 릴스를 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죠? 뭔가 이제 어떤 정보를 주는 세 그런 번째는 내용들이 좀 이중장 많이 폭격입니다. 보이네요. 아니 자기가 차트 이렇게 그래서 참고용 보통 매장에 이렇게 가시면 릴스가 도달되는 것도 관심도에 따라서 도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가 좋은 점은 뭐냐면 팔로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달이 되죠. 심심할 때 눌러보면 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릴스 뭐지? 하고 보기도 하고 관심이 있고 이런 내용 괜찮다 하면은 저장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관심 가져할 만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게 릴스이거든요. 그래서 릴스 같은 경우는 피드의 게시물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조회를 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요, 요런 게 이제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거든요. 제 계정, 그러니까 지금 개인 계정이긴 하지만 그냥 개인으로 운영하는 계정인데요. 도달된 걸 보면은 팔로워인 사람은 94명 도달을 해서 봤고요. 팔로워가 아닌 사람한테 이만큼 도달이 됐어요. 거의 2배 이상 도달이 됐네요. 한 3배 정도?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게시물도 이렇게 영향을 하지만 릴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에 내가 이제 올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릴스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릴스를 잠시 보자면 제가 그냥 대충 올렸었던 이런 릴스들인데요. 제가 이런 팝업 스토어를 올렸던 릴스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이런 식으로 1930명 또 1845명 이런 사람들이 릴스를 다 봤었거든요. 보면은 맥날 신상템 진도 대파 크로켓 버거를 먹어봤어요. 맥날 어플에서 8,000원에 세트 득템. 처음엔 맛이 이상할까 걱정했는데 이걸 웬걸? 대파 맛이 강하지 않고 완전 맛있어. 맥날 가시면 추천해요. 맥날 신상템 진도 대파 크로켓 버거를 이런 릴스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내가 좀 전문성 있게 올린다. 전문성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상을 굉장히 잘 찍어서 영상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 영상미 있어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맥날 신상템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영상미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영상에서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좋아요나 저장을 누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서 내 릴스가 떡상하게 되고, 즉 사람들이 많이 그 릴스를 보고 내 계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팔로우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기획해서 올리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고요. 왜냐면 계정마다 다를 테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릴스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플러스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여기 플러스 버튼 요거 눌러서 세 번째 릴스 보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릴스를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요, 이렇게 내가 찍어놨던 최근의 갤러리 사진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릴스를 미리 이제 캡컷이라든지 동영상 어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할 것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번에 제가 숙제로 내드렸었던 그런 영상이 있으신 분은 그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찍겠다
지금 당장 내가 릴스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카메라를 누르시면 릴스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제 화면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바꾸는 거죠. 전면부 카메라랑 후면부 카메라를 바꾸는 창이에요. 그죠? 일단 제가 후면부는 좀 자신 없어서 전면부로 빨리 바꿨어요. 자, 만약에 이때 이제 영상을 찍겠다라고 한다면 요거 눌러서 이제 영상을 찍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과들.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이 릴스가 좋은 점은 음악을 내가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음악을 선택해서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음악이면 그 음악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인기 상승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인기 상승하는 음악을 가지고 넣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음악이 좀 역할을 하는 게요, 인기가 상승하는 음악들을 넣게 되면 덩달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땐 인기 상승된 음악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직접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으시니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 효과죠. 눌러보면은 아까 효과 옆으로 넘긴 것처럼 여러가지 릴스에서 쓸 수 있는 효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골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특정 효과를 알고 있고 그 효과를 적용하고 싶은 거라면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효과들은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저장되어 있는 효과 중에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골라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 세 번째 버튼은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레이아웃을 이쪽을 찍고 이쪽을 찍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옆으로 찍겠다, 이것도 되고 옆으로 3개 찍겠다, 이것도 돼요. 그럼 제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서 대략 찍어 볼게요. 뭐 음악도 넣어볼까요? 뭐 인기 상승 중에 해화동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음악을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고 제가 여기서 그냥 후 틀게요. 지금 뭐 찍을 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 노란색이 줄 보이죠? 네, 이만큼이 지금 위에 이렇게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누르면 여기 노란색인데 줄 보이죠? 책을 그냥 붙일게요.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찍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 누르면은 얘가 이제 또 더 진행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장 찍게 나와요. 어디 찍을까 이번엔? 찍을 게 마땅했는데. 요거 찍죠 뭐? 자, 세 번째 장. 좀 정신없지만 이해해주세요. 세 번째 장 이렇게 또 터치해서 찍으면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영상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신없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만약 어딘가를 눌러 갔을 때 위에 찍고 그리고 다른 데 한번 찍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면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정신없지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체크를 해두게 된다면 이게 하나의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를 찍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물론 우리가 캡컷을 알잖아요. 거기서 편집해서 쓰셔도 되고요. 릴스는 어쨌든 1분 30초, 한 90초까지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후튼 영상은 한 이 정도까지 차지한대요. 더 찍어도 된다라는 건데 더 안 찍을 거면 그냥 다음 눌러가지고 영상에 효과 줘서 다음 눌러서 올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없으니까 이건 다시 지우고, 어쨌든 제가 요거 설명드리려고 동영상 레이아웃 얘기 드린 건데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린 스크린 얘기해 볼게요. 이 그린 스크린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저로 돌릴게요. 싫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배경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집에서 그냥 찍더라도 배경을 그럴싸한 배경으로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카페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쵸? 마침 이거 하려고 화장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얼른 돌릴게요. 자, 다행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그린 스크린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직접 추가는 내가 이런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직접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상 한 귀퉁이에 이렇게 추가해서 넣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길이. 아까 얘기했듯이 릴스는 90초까지 가능해요. 최대가 90초지만 짧게는 15초서부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속도. 내가 영상을 찍으면 배속을 어느 정도로 맞춰서 올릴 것이냐. 그리고 타이머. 타이머 같은 경우는 카운트다운을 세고 타이머를 이제 영상을 녹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다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듀얼은 뭐냐면요, 전면부랑 후면부를 같이 동시에 찍는 거예요. 그게 듀얼이에요. 얼른 비켜 있었는데 좀 찍혔네요. 네, 보이죠? 전면부 후면부. 이게 듀얼이고,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요건 뭐냐면 아까 릴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릴스 챌린지 영상 있었잖아요. 막 춤추는 영상. 그런 걸 찍으려면은 사실 타이머를 해놓고 그때까지 막 뛰어가서 찍다 보면은 제대로 찍기가 힘들어요. 숨도 찰 테고.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은 뭐냐면요, 저기 가가지고 요거 이제 카메라 삼각대에 받쳐놓고 저쪽에 가가지고 구도를 봐요. 구도를 잡은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 되겠다면 손을 이렇게 펼쳐요. 그러면 내 손을 펼치고 아까 제가 카운트 해놨으니까 3초 있다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영상을 일부를 찍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배치를 보면은 이전에 영상 찍은 거랑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그럼 그 위치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후 영상을 찍게 되면은 영상이 그렇게 끊기는 것 같지 않게 이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서 보면은 가끔 이제 보면 어떤 영상들이 있었냐면 같은 공간인데 옷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그 옷이 모델의 위치도 똑같아야 되고 사진의 구도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저거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영상 찍고 일부 멈춰놨다가 배치 연결해가지고 모델 위치 딱 맞춰서 또 찍고, 그러면은 그 모델이 옷만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수도 있겠죠. 대략 이해되셨죠? 그럴 때 배치를 씁니다. 자, 영상을 찍으실 때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일단 영상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영상을 제가 훑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형식의 영상도 있냐면 이런 것도 좀 재밌어요. 이게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다른 어떤 환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상 같은 거, 아마 그런 것도 괜찮을 거고, 영상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 둘, 셋을 세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그러면 그 가린 데까지가 이렇게 영상에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영상을 찍은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아예 나가면 말이 안 되지. 여기서 할게요. 이렇게 와서 손을 일단 가린 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며 만나자. 그러면 이 영상이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트랜지션 효과를 내주시는 거예요. 언젠간 가장 기본 트랜지션 효과고요. 옛날에 되게 많이 썼던 그런 영상 편집 효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프로필 편집에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눌러서 이렇게 계속 누르면 추천 카테고리를 정하라고 하죠. 여기서 내가 그냥 해당하는 비슷한 카테고리 그냥 고르시면 돼요. 난 블로거에 해당하면 블로거일 테고, 아니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면 크리에이터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가 크리에이터냐 비즈니스냐를 이제 정하는 건데, 얘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까지 생각하는 쪽이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로 가시면 되겠고, 난 그냥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만 활동할 거예요. 그럼 크리에이터로 하면 돼요. 이거 바꾸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하겠다 해서 만들면 여기서 이제 다음 누르면 예, 이 계정 비즈니스 정보 떠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나 주소 뭐 이런 거 연결하실 거 네, 체크해서 설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연락처 정보도 표시하겠다면 체크 아니면 넘어가면 됩니다. 연락처 정보 이렇게 적었다면 다음 누르면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결하는 창이 떠요.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면 연결해 놓으면 내 인스타에다 글을 올릴 때 페이스북에도 같이 공유가 돼서 올려지게도 해주실 수가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거. 그죠? 피드 올릴 때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홍보할 때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같이 홍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안 연결할 거면 건너뛰기.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대시보드 생긴 거 보이죠? 눌러보면은 도달한 계정, 참여한 계정, 총 팔로워는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찾아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고 도구도 생겨 있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게시물 중에 내가 요거 올린 게시물을 홍보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이런 버튼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게시물을 내가 홍보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페이스북 광고 계정으로도 할 수 있고 광고 계정 없이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는 역시 돈이 들어요. 그거는 아셔야 되는 거라서. 자, 홍보 방법에는 프로필 방문과 웹사이트 방문 그리고 메시지 받기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한다. 그때는 프로필 방문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내가 파는 상품을 홍보하고 싶어요. 그럼 웹사이트 방문이에요. 그럼 더 알아보기 하면서 이 주소 즉 우리 주소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주소를 뭐 예를 들어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의 URL로 바꿔 놓는다면 그 계정을 그 뭐죠? 광고를 보고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그 사고자 하는 상품의 그 URL로 넘어가게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바꾸면 되니까. 메시지 받기는 내가 이제 DM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원 모집이나 이런 거 할 때 DM으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회원 모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구글 폼 같은 걸 만들어서 폼의 주소로 연결되게 그렇게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프로필 방문 같은 경우는 그냥 내 프로필로 와서 팔로우를 하게끔 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어떤 되게 좋은 정보들 있잖아요. 눈에 띄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정성껏 좀 만들고 그 전에 내 계정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어때요? 와도 팔로우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계정을 어느 정도 다 꾸며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딱 누가 봐도 여기 그럴싸한 계정이네, 괜찮은 계정이네, 정보가 좀 많이 있네 이런 느낌이 나게끔 꾸며놓은 후에 홍보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누르고 팔로우를 누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키워놓은 후에 광고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데 추천 타겟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팔로워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내가 그냥 팔로워를 샀다. 예를 들어 외국 팔로워들만 잔뜩 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광고가 가니까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 팔로워가 괜찮은 그런 형태의 팔로워면은 그때는 추천 타겟이 괜찮을 거고 아니면 직접 타겟을 만드시면 돼요. 타겟 이름은 예를 들어 뭐 광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위치 만약 지역적인 거면 위치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요 주변으로 해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반경 몇 킬로미터 반경에다 광고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느 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사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뭐 집 이런 것들을 관심사로 넣는 거예요. 뭐 집 꾸미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렇게 관심사를 정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와야 되는데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 위치를 딱 정하기가 좀 힘든 경우, 그때는 그냥 연령 성별 정도로 잡아두기도 해요. 그럼 내가 25세에서부터 뭐 29세 뭐 여성들을 기준해서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 타겟이 가겠죠. 그래서 타겟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예산을 설정하게 나옵니다. 일일 내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드릴 거고, 기간은 며칠 정도 광고를 할 것인지. 하루나 이틀 너무 짧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광고를 하기는 해요. 적으면 이게 좀 길다 싶으면 한 3, 4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총 지출 얼마 정도 나갈 건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다음 누르면 검토라는 란이 넘어가요. 그래서 광고 예산 얼마 정도 들 거다. 여기 결제수단 카드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심을 홍보하게 하면은 얘네가 간단한 검토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광고를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대시보드 있었죠? 프로페셔널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내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생각보다 없으면 좀 광고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광고의 타겟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러면서 광고 홍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가 먼저는 아니라는 거, 언제나 하시려면 제대로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진짜 잊지 말으셔야 돼요. 네. 저는 지금 광고할 건 아니라 닫았고요. 여기 인사이트 보기는 이 게시물의 인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누가 저장도 했네요, 그 사이. 이건 저장이란 뜻이거든요. 좋아요를 몇 명이나 눌렀고, 댓글을 얼마나 달렸고, 이건 누구한테 얼마나 공유됐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다. 인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계정엔 아까 인사이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사이트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라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걸로 한다 해서 무조건 광고 계정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거든요. 그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설명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좀 지체되고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뒤쪽에 앉아 있으면 돼. 고마워요. 네. 안녕하실게요. 원어책도 사들려 있는데 어제 자, 꼭 교장 선생님 말씀 같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 이러면서 계속 늘리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뭔가 많이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피드를 짜고 올리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드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 내가 주요로 올렸던 피드들이 앞에 좀 배치가 되게 하고 싶은데 피드가 자꾸 올리면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피드가 만약에 계속해서 좀 상단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피드에서 예를 들어 이거죠. 얘를 내 프로필의 고정 또는 내 릴스의 고정 이런 게 있습니다. 고정을 할 수 있는 건 총 3개까지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드에 올렸던 게시글 중에 요거는 계속해서 상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피드 위쪽에 계속 위치를 했으면 좋겠어. 프로필 상단에. 그러면은 내 프로필의 고정 요거 눌러서 고정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의 동영상이란다. 모바일 버전은 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한 것 같고요. PC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51분이라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설명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차이점 정도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또 무슨 코드 보냈어? 잠깐만요. 자, 인스타그램은 PC에서도 관리는 가능해요. 물론 이 위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필 위에 여기 이제 프로필 창도 보이고 여기 전환 누르면 다른 계정을 더 로그인해서 전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까 계정 벨라 스토리를 추가하고 한다면 기존 계정 로그인해서 그 아이디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과 그때 설정한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하면 여기서 그 2가지 계정을 같이 관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위쪽에 스토리도 이렇게 누르면 그 스토리들을 볼 수 있게 나와요. 만약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답장을 하면은 핸드폰으로 답장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기도 하겠죠.
보는 것도 문제없고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릴스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만들기를 했을 때 아까는 스토리도 만들 수 있고 릴스도 만들 수 있고 다양했지만 이 인스타그램의 PC 버전에서는 게시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릴스 못 올리고요. 스토리 못 올려요. 라이브 방송까지는 가능하게 요즘 바뀌었긴 했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거는 없어요. 게시물 올릴 때도 컴퓨터에서 선택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겠다. 사진 여러 개 선택해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기가 좋잖아요. 그럼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게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캠퍼스에서 모양 만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피드 올려서 캡션 적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기에는 인스타그램의 PC 버전도 괜찮다라고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PC 버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이죠. 그렇죠.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저희 평가를 좀 취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톡방에다가 뭐뭐뭐 취합해야 되는지 주소 알아두실 것들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뭐 집에서 그 주소들을 좀 정리해 오시면은 제가 평가 취합이 좀 빠를 테니까 문제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연결하는 거. 저번에 저희 했었던 위젯 연결하는 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것들을 좀 연결하면 좋으실지 한번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